홈팀 오미야 포메이션은 3-4-3이며 스기모토는 박스 앞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마무리 능력을 두루 갖춘 핵심 공격수다. 곤잘레스는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연결과 제공권 싸움에 능하고 가브리엘은 넓은 커버 범위를 통해 수비 밸런스를 유지한다. 오미야는 기본적으로 측면 전개 이후 안쪽으로 진입하는 2차 플레이에 강점을 지닌 팀으로 하프스페이스에서의 침투와 연계 속도가 빠르며 미드필더의 볼 배급력도 안정적인 편이다. 원정팀 에임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사토는 속도를 활용한 침투에 장점이 있으나 결정력은 다소 기복기 있고 무라카미는 중원에서 전개에 관여하지만 전환 상황에서의 위치 선정이 불안정하며 후카자와는 이 선에서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으나 수비 기여도가 낮고 커버 범위에 제한이 있고 에이맨은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수비 라인 간격 유지에 실패하고 있으며 박스 안 공간 커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후방 빌드업에서도 실수가 잦아 위기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에이맨은 이번 시즌 내내 수비 조직 붕괴와 실점 허용 패턴이 반복되고 있고 오미야는 하프스페이스 중심의 공격 전개로 찬스를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수비 불안이 뚜렷한 에이맨을 상대로 우세한 경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홈팀 도야마 포메이션은 4-4-2이며 요시하라는 제공권과 위치 선정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최전방 자원이며 마스다는 측면에서의 속도와 돌파 능력은 좋지만 수비 전환 과정에서 위치 선정이 불안정하다. 우스이는 중원에서의 활동량이 많고 볼 배급에 나서지만 압박에 약한 면모를 보인다. 도야마는 전체적으로 공격 전개 속도가 느리고 하프라인 이후 전개 과정에서 상대 압박에 쉽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고 특히 파이널 서드 부근에서 상대 패스 루트 차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점 위기를 자주 맞이하고 있다. 원정팀 미토홀리토크 포메이션은 4-4-2이며 츠쿠이는 침투 타이밍과 마무리 능력이 좋은 스트라이커고 테라누마는 측면에서 볼 전개를 빠르게 이어가며 크로스 타이밍 조절이 뛰어난 자원이며 와타나베는 중원에서의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뛰어나며 빌드업 연결 고리로 중심 역할을 맡고 있고 미토홀릭은 3선 미드필더 야마모토를 기점으로 후방 빌드업을 원활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중앙을 통한 전진 패스 연결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최근 상승세의 배경이다. 미토홀릭은 후방 빌드업 중원 연결 전방 침투까지 전술 흐름이 명확하게 정리된 팀이며 최근 그 효과도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고 도야마는 전개 속도가 느리고 압박에 약한 수비 조직을 보유하고 있어 미토홀릭의 전술을 버텨내기 어려운 흐름이며 전술적 명확성과 라인 간 연결성에서 앞서는 미토홀릭이 경기 전체를 주도할 수 있는 전개가 유력하다. 홈팀 이와타 포메이션은 4-3-3이며 호날두는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능력과 위치 선정에서 강점을 보이는 자원이며 페드로 네투는 측면에서의 돌파와 크로스 타이밍 조절이 가능하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 및 전개 조율 능력이 뛰어나고 우에비스의 퇴장으로 후방에서의 수비 커버에 공백이 생겼고 대체 자원의 수비 조직력 연계가 매끄럽지 않은 상태다. 전반적으로 공격 전개는 단순한 형태를 보이며 수비 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운영 흐름이 반복되고 있고 원정팀 쇼난 포메이션은 4-3-3이며 미켈 오야르사발은 전방에서의 마무리 능력은 있지만 활동량이 적은 편이며 라민 야말은 측면 돌파에는 위협적인 자원이지만 수비 가담 시 피지컬 한계가 뚜렷하며 미켈 메리노는 중원에서 압박 회피보다는 안정적인 유지에 집중하는 자원이며 직전 경기에서 2-0으로 승리를 거둔 이후 전체적으로 라인을 낮추며 전술적인 실리를 우선하는 운영을 보이고 있고 결정력과 공격 전환 속도는 다소 아쉬운 편이며 전체 라인이 낮은 만큼 찬스 창출 빈도 자체가 제한적이다. 이 경기는 선제 득점보다 실점 회피 전략이 강조되는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양팀 모두 전반적인 전술 흐름에서 실리적 운영을 택할 것으로 보여 득점이 적고 팽팽한 접전이 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경기 중반 이후 중원 소모전이 심화되며 점유율보다는 공간 차단이 중심이 될 수 있고 상호 간격 유지에 집중하는 보수적 운영이 지속될 경우 무득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흐름이다. 홈팀 산프레체 히로시마 포메이션은 3-4-3이며 제르맹은 빠른 스피드와 박스 안 마무리 능력을 겸비한 핵심 스트라이커고 가토는 좌측에서의 오버래핑과 크로스 완성도에서 강점을 보이며 가와베는 중원에서 공간 창출과 탈압박 능력이 돋보이는 자원이며 히로시마는 전방 압박과 좌우 측면 돌파 빈도를 높여 경기를 주도하는 유형이며 빠른 역습 전환을 통해 위협적인 찬스를 자주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고 중앙 공격수와 윙어 간 연계가 유기적이고 하프라인을 넘는 순간부터 득점 기대값이 급상승하는 구조를 반복 중이다. 원정팀 후쿠오카 포메이션은 3-4-3이며 이와사키는 제공권과 연계보다는 전방 움직임에 집중하는 유형이며 후지모토는 좌측에서 빠른 돌파는 가능하지만 크로스 완성도에서 기복이 있으며 마츠오카는 중원 수비 전담으로 활동 반경이 넓지만 전진 패스는 단조로운 편이며 전체적으로 중앙 수비 라인의 스피드가 느린 편이며 발 빠른 공격수에게 뒷공간을 허용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특히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순간 커버링 반응 속도가 늦어 대응 실패로 실점 위기를 반복적으로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3프레체 히로시마는 템포 빠른 전개와 침투 중심 전술을 통해 후쿠오카 수비 라인을 흔들 가능성이 높고, 후쿠오카는 구조적 수비 불안이 반복되는 가운데 한 박자 빠른 대응이 어려운 만큼 실점 리스크가 상당히 크고, 특히 박스 안 수비수들의 반응 속도가 느려 세컨드볼과 리바운드 상황에서도 불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후반전 체력 저하 시에는 히로시마의 연속적인 측면 압박에 더욱 무력해질 수 있는 전개가 예상된다. 홈팀 요코하마 FC 포메이션은 3-4-3이며 루키앙은 박스 안 결정력과 침투 타이밍이 돋보이는 공격 자원이며, 스즈키는 이 선에서 유연한 움직임으로 볼 연결과 공간 창출을 시도하며, 야마다는 후방 빌드업과 압박 회피에 집중하는 미드필더고, 인버티드 형태로 풀백들이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점유율 확보를 시도하지만 전개 속도는 느린 편이며 박스 앞 진입에서 동선이 겹치는 장면이 잦고, 공격 루트가 중앙에 집중되면서 측면 돌파 옵션이 부족해 공간 확보가 어려운 전개 흐름이 자주 발생한다. 원정팀 세레소 오사카 포메이션은 4-2-3-1이며 라파엘 라타오는 중앙 침투와 제공권을 겸비한 최전방 자원이며, 티아고 안드라데는 박스 밖 활동량은 많지만 실질적인 득점 연계보다는 볼 간수에 집중하며, 시바야마는 중원에서 템포를 늦추는 플레이가 많고, 세레소 역시 인버티드 풀백 전술을 병행하면서 좌우 풀백이 중앙으로 진입해 볼 점유를 강화하는 흐름을 선호하고 있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공격 템포가 빠르지 않고 중원 혼잡도만 높아지는 형태로 흐름이 정체되는 경우가 많다. 양팀 모두 볼 점유율 중심의 인버티드 전술을 선택하면서 경기 템포가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있고, 좁은 공간에서 전개가 반복되며 박스 안 진입 자체가 제한되는 양상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고, 공격보다 소유 중심의 전술 구조가 적용되며 실질적인 슈팅 기회가 극히 적은 흐름이 반복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팽팽한 균형이 유지되는 루즈한 경기에서 무승부가 가장 현실적인 결과로 보인다. 홈팀 가시와 포메이션은 3-4-3이며 호소야는 빠른 침투 타이밍과 박스 안 결정력에서 확실한 마무리를 보여주는 자원이며, 마사는 이 선에서의 연계와 압박 회피가 능하며, 야마다는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수비 커버와 전개 조율 모두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친다. 직전 경기에서 도쿄베르디를 상대로 3-0 완승을 거두며 공격진의 전환 속도와 마무리 결정력이 모두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 전체적으로 높은 라인을 유지하며 상대 진영을 강하게 압박하는 구조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중원 장악력이 확실하게 우위를 보인다. 원정팀 도쿄베르디 포메이션은 3-4-3이며 키무라는 전방 제공권보다는 활동량에 초점을 둔 공격 자원이며, 사이토는 측면 돌파 능력은 있지만 마무리에서 기복이 크고, 모리타는 중원에서의 전개보다 수비적 역할에 집중한다. 주전 미드필더 스나시마의 퇴장 결장으로 인해 중원 중심축이 붕괴된 상태이며 전체적인 전술적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고, 최근 수비라인과 미드필더 간 간격 유지가 불안정하고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세컨드볼 대응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가시와는 전방 압박과 침투 중심의 공격 전술이 완성 단계에 들어섰고, 홈 이점까지 겹쳐 확실한 흐름을 장악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도쿄베르디는 중원 핵심 자원의 이탈과 전술적 붕괴로 인해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라인의 조직력이 더욱 흔들릴 여지가 크고, 경기 전체적으로 가시와의 기세가 꺾일 요인은 거의 없으며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전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